혹시 다리가 저녁만 되면 신발이 꽉 끼고 무겁게 붙는다고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셨나요? 밤마다 발목이 꽉 조이고 종아리가 단단해지는데 혹시 물만 많이 마시면 빠질 거라 믿으셨나요? 하지만 다리가 붓는 이유는 단순히 물 때문이 아닙니다. 몸속 림프와 혈액순환이 막혀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70대 김어르신은 오후만 되면 다리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의자에만 앉아 계셨습니다. 물이 부족한 줄 알고 하루에 물을 2리터씩 마셨지만 오히려 더 붓고 더 저려서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해 보니 큰 병은 없다고 하지만 문제는 림프와 삼투압이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몸은 절대 스스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밤마다 다리가 붓고 저린 분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그리고 약 없이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순환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몸은 더 무겁고 더 붓습니다. 작게라도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건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 생각하십니다. 오후만 되면 발목이 땡땡해지고 밤이 되면 종아리가 무겁고 저리지만 그냥 물 많이 마시면 빠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하지만 다리가 붓는 이유는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속 림프와 혈액순환, 삼투압까지 연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몸은 하루 종일 서 있고 앉아 있으면서 중력 때문에 피가 다리 쪽으로 몰립니다. 피가 발끝까지 내려간 뒤에는 심장으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정맥과 림프입니다. 정맥은 심장이 펌프질을 해주지만 림프는 몸이 직접 움직여야만 흐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림프는 막히고 피는 다리에 고여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 다리가 붓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줄고 혈관 탄력도 떨어집니다.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야 피를 밀어주는데 근육이 약해지면 피가 다리에서 머뭅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 앉아 있어도 젊을 때보다 다리가 훨씬 쉽게 붓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삼투압입니다. 많은 분들이 짠 음식은 나쁘다고 해서 소금을 완전히 끊으십니다. 하지만 삼투압을 유지하려면 적당한 소금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관 안에 물이 혈관 밖으로 스며나와 몸이 더 붓게 됩니다. 70대 박 할머니는 몸이 잘 붓는다고 국물도 다 버리고 물만 하루에 3리터씩 드셨습니다. 근데 더 갈증이 나고 다리는 더 무겁고 밤에는 종아리가 저려서 잠을 설쳤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신장은 멀쩡한데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았습니다. 결국 삼투압이 깨져서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간 겁니다. 또 신장 기능도 중요합니다. 신장이 물과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관 순환이 막히고 림프가 막히면 노폐물이 쌓여서 다리가 더 붓습니다. 그래서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삼투압과 림프 순환을 같이 살려야 합니다. 혈액 순환이 안 되면 피가 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다리부터 신호가 옵니다. 무겁고 쑤시고 저리고 발목이 단단해집니다. 이건 몸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들,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있으면 근육이 움직이지 않아 림프가 멈춥니다. 아무리 물을 마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배수로가 막힌 것과 같습니다. 림프는 몸의 배수로입니다. 림프가 잘 돌면 부종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작게라도 움직여야만 림프는 흐릅니다. 발목을 돌리고, 손목을 돌리고, 목과 겨드랑이를 쓸어주면 막혔던 길이 다시 열립니다. 또 한 가지는 몸을 따뜻하게 해야 합니다. 찬물은 피를 끈적하게 하고 혈관을 좁게 만듭니다.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미지근한 물 한 잔이 혈관과 림프가 잘 돌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동네 80대 이 할머니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겁다고 아예 걷지를 않으셨습니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조금이라도 움직여야 한다고요. 할머니는 하루에 3번 발목 돌리기, 팔 돌리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한 달 뒤에는 밤에 다리가 저리는 게 훨씬 줄었습니다.
결국 다리가 붓는 건 단순히 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림프 순환 근육 삼투압 혈관 탄력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몸은 더 무겁고 더 붓습니다. 물만 마시지 말고 맑은 국물로 미네랄을 채우고 발목 돌리기라도 하루에 5번 해보세요. 밤마다 저리고 무거웠던 다리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몸은 움직이면 기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멈추고 작게라도 움직이면 다리는 가벼워집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게 무조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그냥 참고 기다리면 빠지겠지 하고 넘기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참는 겁니다. 밤에 종아리가 무겁고 발목이 꽉 끼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의자에만 앉아 계십니다. 또 하나 흔한 실수는 물만 많이 마시면 붓기가 빠질 거라 믿는 겁니다. 물은 몸에 꼭 필요하지만 물만 마시면 삼투압이 깨져서 오히려 몸속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부종이 더 심해집니다. 우리 동네 70대 김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2리터씩 억지로 드셨습니다. 국물은 짜다고 다 버리고 소금은 몸에 안 좋다고 아예 안 드셨습니다. 그런데 다리는 더 붓고 종아리는 밤마다 저렸습니다. 검사해보니 나트륨 수치가 너무 낮아 삼투압이 깨지고 있었습니다. 또 자주 하는 실수는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림프는 몸속 배수로입니다. 림프는 근육이 움직여야만 흐릅니다. 그런데 무릎이 아프다고, 발목이 무겁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배수로가 막혀서 물은 빠져나가지 못하고 몸속에 고입니다. 특히 밤에 다리가 저린 분들 중엔 잠들기 전에 따뜻한 국물이나 물 한 잔 안 드시고 찬물만 벌컥벌컥 드십니다. 찬물은 몸을 차게 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피가 덜 돌고 림프가 더 막힙니다. 따뜻한 국물 한 국자만 바꿔도 몸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리를 무조건 주물러야 한다고 강하게 마사지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림프는 세게 누르면 더 막힐 수 있습니다. 가볍게 쓸어내리듯 마사지하고 귀 및 목 겨드랑이 무릎 뒤 림프절을 살살 눌러서 길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제는 다리가 붓는 원인을 알았으면 반대로 실천을 바꿔야 합니다. 첫째, 물만 마시지 말고 맑은 국물로 미네랄을 채우고 삼투압을 지켜주세요. 국물은 너무 짜면 안 되지만 맹물만 마시면 몸은 더 부어오릅니다. 둘째, 무조건 안 움직이는 걸 멈추세요. 무릎이 불편하면 앉아서라도 발목 돌리기, 손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라도 꼭 해주세요. 작게라도 움직이면 림프는 다시 흐릅니다. 셋째, 주무르기 전에 몸을 따뜻하게 해주세요. 찬 몸은 근육이 굳고 림프가 더 막힙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종아리를 덮고 손으로 살살 쓸어내리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넷째, 밤에 잘 때 다리가 무겁다면 발밑에 작은 베개나 쿠션을 두어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여보세요. 피가 다시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동네 80대 박 할머니는 다리가 붓는다고 하루 종일 물만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만 계셨습니다. 간호사 선생님이 발목 돌리기라도 하라고 해서 하루에 3번씩 돌리고 국물은 맑은 미역국으로 바꿨더니 2달 만에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몸을 살립니다. 참지 않고 움직이고 물만이 아니라 국물과 소금으로 삼투압을 지키고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풀어주면 밤마다 저리던 다리가 바뀝니다. 다리는 몸의 창구입니다. 다리가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참으면 더 붓고 더 저립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수 하나씩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리가 붓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참고 지내십니다. 하지만 붓기는 약만으로는 안 빠집니다. 몸 안의 배수로인 림프가 잘 흘러야 하고 혈액순환이 도와줘야 물이 빠져나갑니다. 오늘은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붓기 관리 루틴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발목 돌리기입니다. 발목은 몸속 림프가 모여있는 중요한 지점입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을 들어서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돌려보세요. 반대쪽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발목만 돌려도 다리 아래쪽 림프가 깨어납니다. 둘째, 무릎 들어 올리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등을 곧게 펴고 한쪽 무릎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들어 올려주세요. 숨은 편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내립니다. 이 동작을 5번씩만 해도 다리 근육이 림프를 살짝살짝 눌러주어 순환이 살아납니다. 셋째, 귀 밑과 목 겨드랑이 림프절 마사지입니다. 귀 밑부터 목 옆선을 따라 아래로 살살 쓸어 내려주세요. 목에서 쇄골 쪽까지 길을 열어주면 얼굴 붓기도 줄고 다리까지 순환이 더 잘 됩니다. 겨드랑이는 팔을 올린 상태에서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주세요. 팔을 위로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면 겨드랑이 림프가 잘 풀립니다. 넷째, 무릎 뒤쪽 림프절을 풀어주세요. 의자에 앉아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고 무릎 뒤를 손바닥으로 살살 눌러주세요. 종아리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무릎 뒤가 열리면 아래쪽 물이 빠져나가기 좋습니다. 다섯째, 하루 10분 걷기입니다. 집안에서라도 무조건 걸어보세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디고 발끝까지 힘을 주며 걸으면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해줍니다. 피와 림프가 발끝에서 심장으로 올라가는 길이 만들어집니다. 여섯째, 맑은 국물 한 국자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기보다 국물로 미네랄과 삼투압을 같이 지켜주세요. 미역국, 콩나물국, 멸치국 같이 소금은 짜지 않게 간을 하고 건더기를 꼭 같이 드셔야 합니다. 건더기에 단백질과 미네랄이 들어있어 몸이 물을 잡아둘 힘이 생깁니다. 일곱째, 따뜻한 찜질입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고 저릴 때 찬물로 샤워하면 더 굳어집니다. 따뜻한 물수건을 종아리에 얹어두고 발목 돌리기를 같이 해보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면 림프와 혈관이 열리고 물이 빠져나가기 훨씬 쉽습니다. 여덟째, 잠들기 전에 다리 높이기입니다. 잘 때 다리가 무겁다면 발밑에 작은 쿠션이나 베개를 넣어보세요. 심장보다 다리가 살짝 높아지면 피가 다시 올라가기 좋습니다. 종아리 무게가 덜해져 밤에 덜 저리고 아침에 덜 붓습니다. 우리 동네 80대 김할머니는 발목이 밤마다 꽉 끼어서 신발도 못 신으셨습니다. 발목 돌리기만 하루 5번씩 하고 국물로 삼투압을 지키고 잠잘 때 다리 밑에 베개 하나 두었더니 2달 만에 붓기가 확 줄었습니다. 붓기는 가만히 두면 점점 심해집니다. 작게라도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림프 마사지, 맑은 국물, 따뜻한 찜질, 다리 높이기. 이 7가지 루틴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참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은 움직임이 몸속 배수로를 살리고 밤마다 무겁던 다리를 가볍게 바꿔줍니다. 몸은 기억합니다. 오늘 작은 루틴이 내 몸을 살립니다. 지금까지 왜 다리가 붓고 저리는지 많은 분들이 놓치는 원인과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루틴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붓기는 그냥 두면 더 심해집니다. 물이 빠지지 않으면 몸은 무겁고 저립니다. 하지만 발목 돌리기, 무릎 들어 올리기, 따뜻한 국물과 가벼운 마사지, 이 작은 실천이 몸속 배수로를 열어줍니다. 참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밤마다 무겁던 다리가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가족과 친구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작은 정보가 큰 실천이 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라도 발목 한번 돌리고 국물 한 숟가락만 바꿔보세요.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